네, 안녕하세요. 어, 스마트폰으로 천체 사진을, 오늘의 천체 관측 저자 김지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천체 사진 하면은, 요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안드로메다 은하라든지, 뭐 이제 독수리 성운, 뭐 플레이아데스 성단, 말머리 성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촬영은 되기는 하는데, 이런 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이라는 장비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두운 밤하늘을 찾아서 가서 이제 전문 장비로 촬영을 해야 되는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진 말고도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제목에 나왔던 요런 사진도 천체 사진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화면 보시면은 목동자리 아쿠투루스, 금성, 수성, 그 다음에 금음달. 이게 이제 2020년 새벽에 강원도 화천 가서 촬영됐던 사진인데, 이런 천체들을 이제 일반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도 천체 사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는 그냥 평범한 배경화면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가만 보면은 어떤 천체들이 보이는데 어떤 천체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오행성이 결집된 사진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촬영됐던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 사이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머큐리 수성이 있고 비너스 금성, 그 다음에 마스, 화성, 목성 주피터, 이거는 이제 달, 금음달이죠. 근데 이제 밝게 나와서 이렇게 보름달처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턴이라고 하는 토성이 6월 달쯤에 이제 관측이 되었는데 이런 사진도 충분히 스마트폰으로 이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행성이 결집됐던 사진인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좀 별들도 그렇고, 좀 더 이쁘게 잘 촬영하기 위해서, 경주까지 내려가서 촬영됐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경주에 있는 문무대왕릉에 가서 이제 촬영됐던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오징어 잡이 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불빛 때문에 처음에 이런 게 수성인 줄 알고 촬영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수성은 이렇게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성, 그 위에 황소 자리에 몸통에 해당하는 플레아데스 상계성단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천왕성이 살짝 나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이 나오고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이날은 이제 운이 좋게도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지나가는 장면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을 이제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어떠한 때보다도 이제 보다 더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촬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찍는 사진은 주간 사진이 아니고 어둠 속에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ISO라고 하는 감도를 올려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는 오리온 자리 유성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랑 이 부분이 이제 유성우가 지나가는 장면인데 보시면은 별이 이렇게 쭉쭉 흐른 게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이쁘게 표현이 되었죠.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감도를 올리고 셔터 스피드를 조금 줄여서 촬영을 하면은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서 감도가 중요한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원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 그냥 기본적으로 촬영했을 때는 이러한 사진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감도를 올려서 찍으면은 어때요? 이 뒤에 있는 러닝머신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SO 감도를 조금 올려서 찍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찍으면은 별상도 이렇게 동글동글, 그리고 유성우도 쑥쑥 지나가게끔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는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건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배경이 들어간 사진이라든지 이런 천체를 찍으려면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렌즈에 이제 초점 조절하는 게 있고 해서 쉬운데,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초점 조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화면 보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다가 길게 꼭 누르시면은 노란색 사각형이 뜨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노출과 초점이 고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아서 셔터 스피드 초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이런 사진을 이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11 이후부터 이런 야간 모드가 들어가서 촬영이 되는데,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 9 버전, 그러니까 자동 기능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어플을 사용하셔서 충분히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트캡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러한 기능들, 야간 사진이나 4K 지속 촬영 가능을 이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어플입니다. 그래서 긴 노출, 전조도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플인데, 이런 어플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충분히 이쁜 별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갤럭시, 안드로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일단은 야간 모드, 기본적으로 야간 모드가 있는데,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더보기에 가시면은 이렇게 프로 동영상, 싱글 테이크, 야간, 음식, 파노라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프로 모드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맨 우측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일반 DSLR처럼 초점도 수동 자동으로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조정할 수가 있고, ISO 감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 화이트 밸런스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초광각과 그 다음 기본 광각, 그 다음에 망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처음 찍으시는 분들은 조절을 잘 못하셔서 약간 좀 하얗게 번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둡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HDR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제 노출이 잘 맞지 않아서 태양은 잘 표현이 됐으나 이제 밑에 지상은 되게 어둡게 나오고, 반대로 지상에 이제 초점이 맞으면은 태양을 거의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데 배경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하면은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는 이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한 예로 보면은 저녁에 토성과 목성이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대낮처럼 너무 환하게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면은 마찬가지로 토성, 달, 목성인데 노출이 맞지 않아서 너무 과하게 밝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HDR 기능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모습이라 보시면 되고요. HDR 기능이 잘 맞았다면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달과 그 다음에 이런 나뭇잎들 표현들, 그리고 이런 배경들이 이쁘게 표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은 이제 토성, 금성, 목성, 달이 이렇게 이쁘게 잘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하늘 풍경을 넣어서 촬영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촬영을 하면은 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달은 너무 초승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하얗게 번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배경과 천체를 같이 담을 시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건물 혹은 중간 지점을 길게 눌러 가지고 초점이나 노출을 고정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아이폰으로 촬영된 마차부자리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쪽 나무 상단 쪽에 초점을 길게 눌러서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줘서 촬영된 사진이고,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로 초점을 달이 아니라 나무에다가 맞춘 다음에 이렇게 3초에 ISO 1000을 줘가지고 표현된 사진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TRS라고 해서 황소 자리의 뿔, 머리 부분과 몸통, 플레아레스, 그리고 화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담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진도 보시면은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여기 금성과 달이 있죠. 근데 이 모습 말고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모습이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개자리 프로키온, 쌍둥이 자리 폴룩스 카스트로, 마차부 자리 카펠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밝은 천체만 이렇게 보이는데, 어, 건물 이쪽을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인데, 아까 보신 거는 이제 갤럭시고, 요거는 아이폰으로 촬영된 사진인데, 보시면은 정갈 자리랑 천칭 자리가 이렇게 표현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갤럭시로 촬영된 사진인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DSLR과 비슷하기 때문에 ISO,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는 이제 최대한 짧게 주시고 ISO를 감도를 높이시면은 이런 사진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자리 사이로 달이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달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무수히 많은 별이 이렇게 찍혔는데, 목동자리 아쿠투루스, 그 다음에 처녀자리 스피카, 그 다음에 까마귀 자리가 이렇게 표현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감도를 올리게 되고 셔터 스피드를 짧게 주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촬영이 잘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ISO를 올리고 셔터 스피드를 줄이면은 노이즈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이즈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요새 아이폰이나 갤럭시, 안드로이드계 이런 핸드폰들이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플을 통해서 보정을 알아서 정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 걱정은 특별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쿠투루스에 있는 목동자리를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벚꽃의 겨울철 별자리가 표현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제가 아까 뭐 알아서 보정된다고 했는데, 더보기에 가시면은 이렇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자동, 혹은 갤럭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자동으로 세팅하는 게 있고, 휘도, 노출, 감도, 뭐 색깔 이런 것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 사진이 이렇게 촬영이 되더라도 나중에 후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생동감 있고 선명한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아마 눈으로는 이 구름이 선명하게 포착이 됐을 텐데, 카메라로는 약간 조금 떨어지게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정을 하면은 선명한 구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그냥 들고 찍어도 흔들림이 보정이 되는데 갤럭시나 이런 안드로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삼각대를 꼭 포함하셔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 이제 망원경이 있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망원경 저반부에다가 핸드폰을 연결을 해서 이제 좀 더 선명한 달 사진 이런 사진들을 촬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구경 망원경으로도 이렇게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위에 보이는 이런 달을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사진들은 전부 스마트폰을 망원경 저반부에다 대고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상현달과 목성 그리고 토성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천체 말고 헤라클레스 자리에 있는 구상성단 중에 하나의 M13이라는 이제 성단이 있는데 이 성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도를 올려서 찍으면은 이렇게 촬영이 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서울 하늘 광해가 많은 곳에서 이제 DSLR로 촬영된 사진이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둘 다 이제 망원경 저반부에다가 렌즈를 대고 이제 촬영된 사진인데 확실히 스마트폰이 요즘에 이제 저조도에서도 충분히 촬영될 수 있게 많은 발전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천체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천문역 혹은 달력으로 검색하시면은 언제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뜨는지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가 있고 다음에 날씨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기상청에 들어가서 날씨 영상에 위성 기본 영상에 들어가셔서 날씨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날씨에 좋은 사진을 이제 촬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됐던 사진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확실히 DSLR 뭐 전문 장비 못지않게 요즘은 훌륭하게 이렇게 사진이 촬영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비행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황소자리 머리에 히아데스 성단, 알데바란이죠. 그리고 플레아데스 성단하고 건물이 균형 있게 나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는 빨리 지나가고 별은 천천히 지나가고 이거는 고정되어 있고 해서 이렇게 궤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때는 야간 모드를 끄셔야 돼요. 프로 모드나 노출을 주지 않고 그냥 기본 상태로 촬영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흐르지 않고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고 뭐 주간에는 상현달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배경과 어울려서 촬영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금음달과 목성.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주 사진인데 이 일주 사진은 이제 어플을 통해서 여러 장을 촬영을 하셔서 스타트레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DSLR 촬영했을 때처럼 똑같이 합성을 하시면은 이런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편하게 감상해 주시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는 것도 이제 달하고 플레아데스 성단, 그 다음에 히아데스 성단과 이제 이런 마차부 자리 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됐던 사진입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셔터 스피드나 이런 걸 주지 않고 ISO 감도만 높여서 찍은 사진인데 그런 사진 치고는 여기 보시면은 나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노이즈가 별로 없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벚꽃과 이제 요거는 금성이에요. 예전에 한번 플레이아데스 성단 사이로 이렇게 금성이 관통하는 적이 있었는데 망원경으로 확대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이렇게 벚꽃 사이로 보이는 모습을 이제 핸드폰으로 찍었던 건데 아쉽게도 이 사진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이폰과 갤럭시 두 개로 촬영을 했었는데 갤럭시 사진이 한번 날아가서 보이는 게 이제 아이폰밖에 없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손으로 들고 찍어도 충분히 나오는 자동 떨림을 보정해 주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촬영했을 때 이 금성이 이렇게 조금 줄무늬처럼 이렇게 뭐 금간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삼각대를 쓰시면은 비슷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이 꼈을 때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토성과 목성이 있는데 구름 사이로 빠져나오고 있었고, 구름이 꼈을 때가 가장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구름 사이에 이렇게 보름달이 껴 있으면은 보름달의 지형이 똑바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할 때는 노출을 주지 마시고 여기다 초점만 맞으신 상태로 그냥 촬영을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한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두칠성을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핸드폰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된 사진인데, 보시면은 달 앞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이제 망원 렌즈로 당겨서 찍은 건데, 여기서 주의점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방향도 물론 봐야겠지만은 초점을 달에다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맞춰서 찍으면은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는 모습까지도 선명하게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형 지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촬영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기능을 하나 더 이용을 해볼 건데, 뭐냐면은 자기가 찍고자 하는 천체가 떨어져 있을 때, 토성, 목성은 이쯤에 있고 초승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때, 화각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기본 배율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고 초광각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왜곡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널찍하게 찍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파노라마 기능을 이용한 사진인데요. 핸드폰을 보면은 아이폰도 그렇고 파노라마 기능이 있지만은, 아이폰 같은 경우 파노라마로 촬영을 하시면은 다 어둡게 나오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자리, 궁수자리가 디테일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냐면은 요렇게 한 컷, 요렇게 한 컷, 요렇게 한 컷, 요렇게 한 컷 해서 총 4장의 컷을 찍은 다음에 포토샵에 불러와서 포토 머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합성을 누르면은 이렇게 왜곡 없이 깔끔하게 이미지가 합쳐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원하는 천체들을 한 번에 다 담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파노라마 기능을 이용해서 띄엄띄엄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쪽 한 장, 이쪽 한 장, 이쪽 한 장 찍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다 초점 노출을 고정을 하신 다음에 똑같은 상태로 촬영을 하셔야지, 여기는 뭐 좀 밝게 찍고 여기는 어둡게 찍고 여기는 화각이 좀 다르고 하면은 합성이 안 되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여기 2초를 찍었다. 그럼 여기도 2초, 여기도 2초, 여기도 2초.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찍어서 합성을 하시면은 간단히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포토샵 같은 경우도 기능이 워낙 좋아져서 포토머지라는 기능을 그냥 클릭만 하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한 장의 사진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됐던 사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햇물이 떴을 때 지나갔던 장면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국제우주정거장이 지나갔을 때 궤적을 촬영했던 사진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점상으로 촬영됐던 사진인데, 광해가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얀 부분이 좀 이렇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겨울철 별자리가 촬영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차부 자리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스마트폰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게, 어떤 게 스마트폰으로 촬영됐을지
딱 한 번에 보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능이 좋아졌는데, 왼쪽에 여기 유성으로 떨어진 게 아이폰으로 촬영된 은하수고, 오른쪽에 있는 게 DSLR로 촬영한 은하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DSLR, 어떤 게 핸드폰인지 모르게 굉장히 요즘에 잘 나오죠. 이쪽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촬영된 은하수고요. 여기는 캐논 6D로 촬영된 은하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그 다음에 여기는 캐논 6D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차이가 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금성하고 수성이 이렇게 근접해 있는 사진이에요. DSLR은 이렇게 좀 어둡게 표현이 되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자동 처리 기능이 있어서 좀 더 밝게 잘 표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도 초승달, 스피카, 수성. 왼쪽이 아이폰으로, 이쪽이 갤럭시, 기종이 까먹었는데 갤럭시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전체 사진을 촬영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초승달과 이런 플레이아데스를 넣어서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던 사진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념물 동상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던 사진도 있고요. 운 좋으면은 이렇게 번개 사진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보름달을 촬영한 사진이에요. 보름달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느 정도 지형이 표시가 되죠.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합성이다, 뭐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찍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나무 위쪽에 그 가로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굉장히 밝게 나와 있기 때문에 노출이나 뭐 감도를 올리지 않고 이 나무에다 초점을 맞추고 달을 이제 촬영을 하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반드시 달 앞으로 이렇게 옅은 구름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냥 맑은 하늘에 이렇게 달이 있으면은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구름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간에는 뭐 그냥 촬영만 하셔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또 구도 잡아서 촬영하시면은 이쁜 사진을 아마 촬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